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국내 희소 난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약 80만 명. 이 중 80%는 유전적, 선천적 질환으로 병명을 밝히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요. 자신이 가진 희소 질환에 대해 알리고 당당히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이가 있습니다. 폼페병을 진단받은 이들의 서울 여행기를 풀어쓴 에세이. 이 폼페병 환우 회장 임진아 씨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어린 시절 근육병 진단을 받았지만 성인이 돼서야 자신이 희소질환 폼페병이란 것을 알게 됐다는데요. 자신과 같은 이들이 많지 않길 바라며 폼페병을 갖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폼페병이라는 희소질환을 세상에 알리고 스스로를 단절시킨 환자들이 세상에 나와 더 큰 희망을 얻을 수 있길 그녀는 바라고 있다는데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또 잠들 때마다 숨을 쉬는 것이 쉽지 않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20살 예경양도 폼페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는 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예경이와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훌쩍 커버린 딸을 업고 다니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밥 많이 먹고 살 좀 찌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가벼워서 어쩌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희소병. 병명도 모르고 계속 아프는데 왜 하필 나이가 너무 이상한 병이라서 누구나 못 들어봐서 그리고 완치 방법이 없으니까 왜 이런 병이 찾아와 힘들게 하는 걸까? 원망하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야, 약하다 진짜. 얘라 절반도 안 된다. 요거 봐라. 살이나 좀 붙었으면 좋겠군. 하지만 늘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주택가 골목. 얘라야, 일어나자. 오, 잘 잤어, 예경아? 응? 얘라야, 예경아. 응? 밤에 또 호흡기 안 울리는 것 같더라. 응, 자, 일어나자. 네, 너무 딴거졌어? 아침잠에 빠져 좀처럼 눈 뜨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첫째 예경이. 그 곁에는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칫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폐가 정상인처럼 이거 활동 못하니까 꼭 끼고 자야 돼. 안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이 쌓이면서 질식할 수 있거든요. 엄마는 매일 아침 무탈하게 밤을 보냈는지 딸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자매 중 둘째 예라가 먼저 잠을 털고 일어납니다. 등교가 미뤄져 늦잠을 자도 좋으련만 엄마가 깨울 때마다 불평 한마디 없는데요. 화장실 가. 초등학교 5학년.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나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의젓한 막내딸입니다. 예라가 세수를 하는 사이 예경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혼자 몸을 일으키는 일이 힘들어 늘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해줄게. 됐어? 매일 밤 잠에 들 때마다 착용하는 호흡기 탓에 입과 목 주변이 건조해져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는 예경이.
잠이 깨고 나서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참 동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호흡 연습하고 있어요. 누워서도 좀 하고 앉아서도 좀 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밤새 착용하고 있던 기계를 떼고 나서도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고 나서야 호흡기를 떼어냅니다. 예경이가 어디를 가든 늘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엄마. 세수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서 도와줄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문 뒤에 수건 있어. 수건 갖고 닦고. 좀 이따 다리하고 발 좀 씻겨주려 해. 예. 혼자 엎드리지 못하니까 씻지를 못해요. 엎드리지 못해요? 예, 척추 때문에 허리가 잘 굽어앉거든. 근육 소실로 찾아온 척추 측만 증상으로 허리를 굽히는 것이 힘들어진 예경이. 간단한 세수와 이 닦기는 가능하지만 몸을 굽혀야 하는 일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직접 씻겨주는 일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늘 밝고 건강하던 큰딸에게 이런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걸 엄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살 15살 그쯤부터 키가 확 크면서 애가 근육이 없어져요. 막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족들과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예경이. 5년 전 갑작스럽게 시작된 호흡곤란으로 걸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는데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고 나서야 희소질환 폼페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폼페병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저는 들어도 못 본 이름이고, 예, 뭐 어릴 때부터 이런 효소가 모자라갖고 유전자적으로 이런 병이라 하니까 나 같은 엄마를 안 만났더라면 다른 애들처럼 행복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예,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었겠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갖고 애가 고생하는 그런 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예경이가 정기적인 외출을 하는 날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떼줘. 됐어? 이거 왜 지금 분해하고 있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려고. 병원 갈 때마다 호흡기 갖고 가요. 언제 어떻게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올지 몰라 호흡기는 장시간 외출할 땐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얘라야, 일어나 밥 먹고, 응? 또 컴퓨터로 수업도 해라, 응? 공부 다 하고, 알았지? 응. 어제 비 왔더니만 조금 추운 것 같아. 지퍼 잠궈? 지퍼 잠글래? 응? 응.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막내딸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길을 나섭니다. 집에 다 있어? 응. 밥 잘 챙겨 먹고, 응? 학원에 꼭 가라. 공부도 잘하고. 응. 한 달에 2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 걱정부터 앞섭니다. 너무 멀어서 집 근처에는 괜찮은데 병원 가면 힘들어.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이 넘는 길을 가야만 하는데요. 장시간 서서 걷는 일이 예경이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내내 손으로 허리를 누르고 있는데요. 숨이 차서 잡고 있어요. 걸으면 숨이 차서. 네. 그럼 숨이 차면 뭐 어떻게 해요? 배를 뭐 만지는 거예요? 눌러서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통증이 느껴지는 예경이.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 늘 예경이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사람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 엄마는 서서 가야 하는 딸에게 마음이 쓰이는데요. 자기 좀 나야 되겠는데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는 길이 매번 모녀에겐 험한 여정이 되고 맙니다. 마침내 병원이 위치한 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오늘 얘기가 오버지. 자기 절로 계단은 오르지 못해요. 네, 내려오는 거는 절로 잘 내려오거든요. 또 가벼워진 것 같다, 니는.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 다 큰 딸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엄마는 가벼워진 딸이 걱정입니다. 밥 많이 먹고 살 좀 찌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가벼워서 어쩌나. 가방은 왜 자꾸 가는 거예요? 가방은 이 허가 엄마가 무거울까 봐. 무거운 호흡기에 자신까지 업고 계단을 오르는 엄마에게 미안해 가방이라도 들어주려는 건데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딸입니다. 숨차. 카드 챙겼어? 어머니 좀 힘드시겠어요, 어머님도 이 계단이 좀 많으면. 네, 계단이 많으면 힘든데 이제 요즘은 살 빠지는지 또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엄마다 업을 때면 너무 몸이가 너무 가벼우니까 이렇게 나고 어디나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여기가 웃고 올라가야 되겠다. 오나 그냥 가자. 망가지니까 그냥 올라오는 가야지. 어쩔 수 없이 다시 엄마 등에 업히는데요. 그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만 원망해봅니다. 야, 이거 왜 엘리베이터가 그냥 고장나는 거야? 아이고. 쉬고 올라갈래? 차마 엄마에게 업혀 계단 끝까지 오를 수가 없었는지 예경이가 중간에 내려섭니다. 아이고. 그래도 쉬고 올라가라. 쉬고. 안고 올라갈까? 알았지. 이제 한 10개 정도 해보세요. 이제 엄마 업어줄게. 업어주면 올라가기 쉬워. 왜안 업히려고 그래요? 엄마가 힘들어. 이 계단이 좀 높아. 엄마는 업어주려고 해요. 네, 엄마도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업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엄마가 힘든지 안 힘든지. 그래서 최대한 엄마 안 업게 해요. 조금이라도 엄마가 덜 힘들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예경이의 작은 바람입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어지러워. 그게 뭐잖아. 여기 조금 앉아있어라. 여기 엉덩이 붙이고 조금 앉아있어라. 싫어? 1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도착한 병원. 장시간 걷고 서 있어야 했던 딸을 위해 엄마는 휠체어부터 챙기는데요. 치료를 받기 위해선 예경이의 컨디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방 줘.
아우 무거워. 중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끝내 알아내지 못했던 병명. 한국에서 폼페병 진단을 받은 후 한 달에 2번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디 갔어요? 예,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사를 통한 치료를 받아야 증상이 완화되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경이는 병원에 오는 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치료할 때마다 좀 아파요. 그래서 매번 찌르기 전에 좀 무서워요. 언제쯤이면 이 지루하고 힘든 치료 과정이 끝이 날까? 엄마는 묵묵히 견뎌내는 딸이 대견스럽기도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맥을 통해 주사제를 투입하는 치료는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어머 뭐 꼭지. 됐어?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하다 보니 매번 병원에 올 때마다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져온 기계를 꺼내 익숙하게 착용을 하는데요. 자자자. 우유 덮어줄까? 싫어? 이렇게 또 한 번의 치료를 묵묵히 견뎌내는 예경입니다. 엄마는 딸 몸 곳곳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확한 병명을 몰라 받아야 했던 검사들, 그리고 지금의 주사 치료까지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쉬고 주사 다 맞고 집에 가서도 주사비 때문에 한 45일 못 맞은 적 있는데 이거 다리부터 힘이 막 풀리고 그리고 폐가 영 안 좋아져갖고 호흡기를 짜지 않을 때도 자꾸 찾는 거예요. 네. 잠시라도 치료를 끊게 되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증상들. 언제까지 이 시간을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통 4만 명에서 5만 명 중 한 명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돼 있고 그 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성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 다행히 이 병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소가 부족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 효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치료제가 몇 년 전에 개발이 돼서 이 약은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병원에 와서 정맥으로 주사를 투여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받는 기간에 효소가 좀 존재하는 기간에 약의 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거를 이론상으로는 평생 지속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치가 될 순 없지만 도움이 되는 치료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길었던 주사제 주입 치료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2주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는 엄마인데요.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왔다. 다시 자발 호흡을 위해 휴식이 필요한 예경이를 잠시 두고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기는 엄마. 치료비 정산을 위해서 수납 창구를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엄마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치료비인데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매번 78만 원가량의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78만 원. 근데 이번에는 해결했는데 다음에 주사비가 더 마련해야 돼. 2주 안에 더 마련해야 다음에 주사 맞을 수 있거든. 병원을 다녀간 후엔 그 다음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딸을 위해서 엄마는 다시 힘을 내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컴퓨터 앞에 앉은 예경이.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느라 또래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어려워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 같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런 모습 자주 상상해요. 친구들하고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게 첫째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거 춤이랑 노래도 하고 싶어요. 그저 또래들처럼 평범한 생활이 그리운 예경입니다. 아프기 전까지 활달하고 끼도 많았던 소녀.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즐겼었는데요. 하지만 작은 몸에 희소병이 찾아오면서 평범했던 일상과 꿈은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건 애가 이렇게 무대에서 막 연출하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보고 싶거든요. 한 번은 예라가 학교에서 공연하게 돼가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 가서 못 보고 왔어요. 그냥 예라가 춤추는 거 보니까 그네가 생각났어요. 그래갖고 사실 잠깐 맞고 그냥 잠깐 가봤는데 그네 생각이 부시러 나갔고 우리 예경이도 전에 저렇게 춤추는데 지금은 아파서 못 추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날 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진짜. 신발 봐, 신발. 물에 또 빠진 거 아니야? 그래, 왜 그래? 어디 또 바다 건너 모양이구나. 응? 바지도 오늘 그 신발이 완전 흙이야, 오늘은. 천천히. 손을 부려고. 이른 아침 일터로 나갔던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지난해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잔소리에 욕실로 들어섭니다. 와이어로프 그걸 잘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이어에 녹이 슬면서 장갑을 끼웠는데도 그 녹물이 묻었나 봐요. 근데 잘 안 벗겨지네. 3번 씻었는데도 안 벗겨지네. 아빠의 손에서 고단한 하루가 느껴지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의 안부를 나눕니다. 그래 오늘 공부만 해서. 아빠 오늘 어디 가서 일했어? 안산시와호. 모르겠어. 예경이가 아프게 되면서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1년 전 갑자기 쓰러져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는데 이상하게 팔다리 힘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냥 그러고 나서 뭐 다리가 지탱이 안 되고 이 손으로 수젓가락도 못 들겠고 글도 못 쓰겠고 그러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던 아빠였는데요. 이 아픈 다리가 이거 재활치료 안 해갖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번거분 밀린 거 다 받았어요? 못 받았지. 그럼 언제 주는데? 주겠지. 저게도 그거 그렇게 이제 몇 달씩 자꾸 미루니까 애 치료비가 안 나오잖아.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회사하고 계약이 6월 30일까지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보고.
외국인들은 줄이고 내국인들은 좀 늘어나고. 좀 늘어나고. 그나마 아픈 몸을 이끌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도 이달 말이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상황. 부부의 고민은 쌓여만 갑니다. 지난 1월 다니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엄마. 그나마 남편의 벌이로 그동안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지만 아빠마저 계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제가 지금 49살이거든요. 49살? 예. 나이 제한이라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은요? 근무 시간은요? 아무래도 젊으면 더 좋죠.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젊은 사람 요구한대. 예, 저는 여자고 예. 이거 괜찮을까요? 아니, 그동안에서는 그건 어떡하려고. 예. 수고하세요. 네. 하지만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주방을 요구할 때는 남자 요구하고 한국인 요구하고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 한 40대 미만으로 요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거의 한 50대니까 예, 이쪽으로 이렇게 면접하러 갔다가 탈락되는 게 좀 많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어 일자리를 알아보러 길을 나서 보는데요. 엄마 조심히 가. 그래, 갔다 올게. 나오지 마. 가방 갖고 마스크 끼고 그러 가야지. 그래, 동생 잘 보고. 잘 있어. 그래, 갔다 올게. 엄마가 외출한 후 자매만 남은 집안. 예경이가 뭔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동생 예라를 보는 건데요. 그림에 재능이 많은 동생이 쓱쓱 그려내는 그림이 예경이는 늘 신기합니다. 이 그림 그리면 항상 옆에서 봐요. 자기 생각도 많고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 거는 언제 다 그려줘? 저번에 부탁한 거 있잖아. 그리려고 하는데 선을 다 땄긴 하는데 눈을 못 그리겠어. 언니의 재촉에 부탁받은 그림을 시작해 보는데요. 예경이와 친구가 함께 있는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사진과 똑 닮은 그림. 그런데 섬세한 눈을 그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타블렛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예라는 아직 도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말을 하긴 했었어요. 타블렛 갖고 싶다고. 근데 아직은 너무 비싸서 엄마가 못 사주고 있어요. 언니 약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경이는 자신이 아픈 탓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동생 예라에게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원래 알바 가서 동생 사주려고 했는데 제 몸도 그 알바 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직접 사주려고 그랬어요, 동생 걸? 네. 동생을 위한 언니의 마음을 예라도 잘 알고 있겠죠?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인 휴일. 다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하기로 한 건데요.
나오면 좀 기분 전환이 돼요? 네. 엄마 아빠랑 같이 나오니까 더 좋아요. 집 앞 공원까지 함께 걷는 길이지만 가족과 함께 외출을 나왔다는 것이 그저 좋은 예경인데요. 산책을 나올 때마다 거치는 필수 코스, 그네에도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뛰어놀 순 없지만 그네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는데요. 안돼 나 떨어져? 무서워? 됐어. 모처럼 네 식구가 함께하는 시간. 가족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어제 나와 있으면 힘들고 잠깐 나와. 별것 아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가족들인데요. 잠깐의 산책 후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 아쉽게도 잠깐의 산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간만에 나왔는데 비 온다. 비둘기.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에 예경이는 즐거운 모양인데요. 어떻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근데 가끔씩 비가 오는 것도 좋아? 비 맞아도 좋아? 늘 집안에서만 바라봐야 했던 풍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는 소소한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는데요. 예라는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졌나 봅니다. 즉석에서 슥슥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예라의 손끝에서 어떤 그림이 탄생하게 될지 가족들도 기대를 갖고 기다려봅니다. 이건 이야, 언니. 밝은 미소를 한가득 품은 가족의 모습. 늘 이렇게 웃으며 함께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은 거겠죠.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더 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 내 식구가 환한 미소를 짓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족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겠죠. 올해 20살이 된 예경이는 폼페병이란 희소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숨을 맘 편히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아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예경이가 가족들과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